안녕하세요. 네, 손태석 강사입니다. 선생님이랑 이번에 만나게 될 대학은 이화여대죠. 이화 여자대학. 이렇게. 자,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은 다 여자겠죠? 아니, 가끔 남자 있더라. 네, 간호학과를 위해서 남학생들을 한 명 봤어요. 한 명. 네, 거의 다 여학생들일 텐데요. 이화여자대학은 여자대학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여자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다 웬만큼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야. 자, 그래서 이화여대, 이제 여대는요, 특징이죠. 이화여대 논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은 지금, 인문이죠. 인문 가르쳐요. 사회계열은 아니에요. 인문이에요. 자, 인문의 특징은 문제, 첫 번째죠. 가장 큰 특징은 뭐야? 영어 제시문이죠. 영어 제시문. 근데 영어 제시문이 나오는데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대학이 이화여대 인문계열, 그 다음에 경희대 사회계열, 한국외대 공통대학의 영어 제시문이 출제돼요. 이 세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영어 제시문이 안 나오죠. 그 영어 제시문들 중에 난이도가 가장 높죠. 낮길 바랬죠. 예, 아니야. 높아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난이도가 높고 두 번째가 뭐죠? 난이도 높고 분량도 있죠. 분량도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여러분들한테 큰 어떤 걸림돌이 돼요. 다른 대학은요. 경희대 사회계열, 그 다음에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짧아요. 그리고 다른 제시문, 한글 제시문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대는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이거나 그래서 영어를 봤는데 내가 이게 중심 의도를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친구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영어 제시문 독해를 이제 번역하고 자기 말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자, 영어 제시문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가 원고지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원고지도 아니야. 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분량도 있죠. 분량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근데 분량은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문제마다 줄로 되어 있고 이렇게 1번 문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다 써야 되냐 얼만큼 써야 되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분량이 이렇게 거의 가득하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이만큼 쓰라고 준 거니까.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걸요. 글씨가 작은 친구들이 쓰면요. 최대 거의 3,000자까지 써요. 한 문제! 여러분, 정신 나가요. 그래서 1번 문제 막 손이 아프도록 막 쓰고 나서 2번 문제 보면 또 이만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거의 가득 쓰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글씨를 크게, 그 다음에 명료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논술 답안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겠죠.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빼곡빼곡 쓰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알았어? 다른 대학은 원고지가 한 칸 한 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칸 한 칸 맞춰서 쓰면 되는데 이거는 이화여대는 뭐예요? 원고지가 아니니까 빼곡빼곡 쓰면 여러분들의 손해예요. 알겠어? 출제 의도가 명료해요. 그러니까 그 출제 의도에 맞는 내용만 정확하게 쓰면 되고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붙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겠어? 그래서 글씨를 하고요. 두 번째가 뭐죠? 부원. 쓸데없는 말을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첨가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화여대 답안지를 뭐라고 하냐면 네버엔딩 스토리라고 그래요. 써도 끝나지 않아요. 선생님 이건 어디까지 쓰는 건가요? 저는 쓸말은 다 썼는데 3줄인가 4줄 쓰면 쓸말이 다 끝났어요. 선생님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요? 이래요. 그럼 선생님이 그러죠. 이런 내용을 넣어.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요. 글씨를 크게 써. 그럼 애들이 그래요. 진짜? 말이 돼요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죠.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이화여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분량만큼 쓰길 바래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원 첨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내용만 썼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글씨를 크게 중요한 내용만 써주세요. 되겠어요? 충격받지 마세요. 네, 이화여대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이 원고지예요.
자, 그래서 영어 제시문이 나오고 원고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점, 백분이에요, 백분. 근데 백분에 세 문항을 풀게 되어 있어요. 자, 백분의 세 문항인데 많이 줄었어요. 뭐가 줄었냐면 백분의 세 문항. 근데 제시문이 7개에서 작년에 7개에서 올해 5개로 줄여서 출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개수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될 거예요. 항상 시간이 부족했어요. 알겠죠? 왜? 글씨를 작게 쓰면 끝까지 써야 돼. 끝나지도 않고. 알겠죠? 그런데 100분밖에 안 되고 세 문항에 제시문은 7개야.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가는 거예요? 내신 좋은 애가 갔었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100분의 세 문항을 5제시문을 이용해서 세 문항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결국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사고가 완성되어 있다면 이 제시문의 분량, 제시문의 개수, 그 다음에 답안지의 어떤 길이,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이고요. 이제 논술로 들어봅시다. 2대 연논술, 2대 논술. 특히나 인문이죠. 이와야 될 논술, 인문계열의 논술은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1번이 주제죠, 주제.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의 주제로 세 문항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걸 세트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트형 문제가 되고요. A라는 주제를 가지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 1번 문제 비교를 시키거나 설명을 시키고요. 2번 문제 대조를 시키고요. 3번 문제 비판하거나 대안을 요구하는 형식의 구성을 짜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결국 주제는 A라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 A라는 주제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인문이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어렵게 얘기한다. 자, 뭐야? 인간에게, 인간이 인자죠. 인간에게 문자, 물는 거예요. 인간에게 묻는 거예요. 사회인가요? 아니죠. 나와 너의 관계를 묻지 않아요. 누구를 묻는 거예요? 나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선생님 이게 뭔 말이에요? 인간에게 대해서 궁금한 점이 뭐예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감, 이런 거죠. 주제가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공감은 뭐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저 사람과 나의 관계인가요? 아니요.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거죠. 이해되겠어, 이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공감하고 말고 하지, 저 사람이 에이맨, 너 나에게 공감 좀 해줄래?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술, 이런 거죠. 예술, 이런 거. 예술은 뭐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거. 알겠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인간과 관련된, 인간의 내면적에 관련된 주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추상적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쓰기 싫어요. 정말 쓰기 싫죠. 써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죠? 뭐 가치, 그다음에 내면, 외면, 뭐 성향, 지향, 뭐 이런 것들이 추상적인 단어들로만 글을 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곤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겠어? 명료하게 떨어지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애매한 듯하면서도 잘 쓰는 이런. 그래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필요한 능력이 뭐예요? 1번이 표현력이 되는 거예요. 이 표현력을 달리하면 단어 선택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고급진 단어를 써줘야 돼요. 난 네가 싫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난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잘 와닿지 않아. 뭔지 알겠어요? 그렇게 써주는 게 2대 논술에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력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거나 문학에서 봤던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이고요. 자, 추상적이기 때문에 표현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시문이죠. 제시문에서 이 추상적인 내용을 추상적으로 쓴 제시문을 주냐? 아니죠. 제시문에서 추상적인 거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무슨 제시문을 주겠어요? 문학 제시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공자가 이런 거죠. 공자가 나가서 누구에게 뭔가를 하면서 얘야, 사람이란 뭐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어야 사람이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를 생각하면 결국은 사람은 뭐 이런 거 해석해 줘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런 문학 작품이 이용된 해석, 제시문, 그리고 이 고전 자 활용되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죠.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는 이런 거죠. 이해는 되지만 못 쓰겠어. 이게 가장 적합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이용한 제시문을 어떻게 쓰는 건지, 쓰는 방법이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결국 선생님이랑 배우는 건 어떤 단어를 써서 표현할 것인가, 그 다음 어떻게 쓸 것인가가 메인이 될 거예요. 그 제시문은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제시문은 별로 없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가와 나를 연결지어서 생각했더니 생각이 잘 안 돼. 다와 라를 연결지어 생각했더니 생각이 잘 안 돼.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는 것이 제시문 개별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은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죠? 제시문과, 그죠? 제시문을 보면서 문제에 대하여, 그죠?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제시문은 오케이가 될 거예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교육부에서 항상 검토를 해요. 이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국어 성적이 2등급 또는 3등급 또는 4등급 되는 학생들도 이해가 안 되는 제시문이면 출제를 못 해요. 알았어?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제시문이니까 오케이. 문제 오케이. 이렇게. 결국 여러분들이 걸림돌은 no 여기가 생기는 거죠. 이거 두 개 연결지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이화여대 최신 기출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풀이하게 될 거예요. 해설지 잘 만들어서 드릴게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 해설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이 파이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딱 하나죠.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선생님이 거친 표현으로 선생님도 뭐 교환이나 이런 거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함께 풀이할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쓴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과 선생님 강의가 맞냐 틀리냐 비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저렇게 푸는구나. 여기서 이 부분이 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 알겠죠?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서 선생님과의 차이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여러분 걸로 가져가면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왜? 여러분들이 논술을 잘하면 이 강의를 안 보겠죠? 논술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시문이나 내용이 틀렸다 이건 아니죠. 왜?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문제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제시문에 목매는 게 아니라 이 제시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시켜서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라는 방법에 대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떤 방법과 어떤 순서로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잘 배우시고 복습 많이 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